공관병 갑질 의혹, 이제는 혐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오늘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상히 받습니다. 이기성 논설위원, 육군대장 제2작전사령관이 육군 서열로 3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대장을 누가 먼저 달았냐 이건데요. 예. 지금 박찬주 지금 사령관에서 지금 보임 해직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임명했죠. 정책연수라는 인사가 났죠. 예, 정책연수.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계급은 대장이니까 아직 대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진급 순서가 그 합참의장 해서 세 번째라는 거. 대장 중에서는 제일 선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자기보다 선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선임자가 2명뿐이 없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징계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법적 지금 피의자가 됐으니까요. 말고는, 징계와 관계없이 피의자로 섰기 때문에 군 검찰 중에 최고 계급이 단장이거든요. 검찰 단장 별 하나입니다. 관계없으나 우리 민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검사들이 가서 수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도 계획과 관계없이 잘못했으면은 그걸 데려다 조사를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육군대장이 군검찰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제 미군으로서 별 4개인데 여기 미군이군요. 여기는 우리 최고 별 4개인데 2004년에 개인 유용한 혐의, 횡령한 혐의로 참여정부 때네요. 2004년이면. 그래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이고요. 약간 좀 핀트는 맞지 않지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그때 12.14태 때 대장 신문으로 군사 재판을 받고 사형됐다가 이등병으로 강등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드문 사안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사실 군사반란.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당시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목숨을 걸고 했다는. 그렇죠.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관이 처음이고 이게 2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에게는 어떤 혐의? 제가 사실 자꾸 물어보는 게요. 그러니까 갑질이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이유,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갑질은 사실은 그 민간의 검찰의 형법에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처벌을 안 하죠. 그러니까 비난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지금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고객에 대한 종업에 대한 갑질 이런 것들에 가지고 비난을 맞이하자면 실제로 구속되고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기껏 해봐야 폭행, 좀 강요 이 정도인데. 근데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군검찰에 적용을 합니다. 어쨌든 현역군이니까요.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조금 형량이 강합니다. 같은 폭행이라고 그래도요.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군형법상에 가능한 게 뭐 있냐면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강병도 직무 수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협박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육체적인 어떤 힘을 좀 가했다든지 폭행 협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센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가혹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혹행위라고 하면 고문, 폭행 이거만 생각하는데 정신적 학대 행위도 법원에서 넓게 가혹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강병들에게 그동안 정신적인 압박들, 부모 얘기를 하면서 모욕감을 준 것들 이런 행위들을 넓게 보면 이제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직권을 남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군형법에서 가장 크게 적용이 되면 그 부분,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그 부분이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박찬주 육군 대장이 보직을 이동할 때마다 이른바 군용 물품을 도둑질해 간 것 아니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냉장고가 집에 9대가 있었는데 이 냉장고를 보직이 바뀔 때마다 다 옮겨서 계속해서 갖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이야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막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인정하세요?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네, 냉장고 9개 전부 다 본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까지도 정말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공관병들의 이야기는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아들의 수발을 우리가 들었다. 정말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그 아들의 수발을 우리 보고 들게 하겠느냐 이런 생생한 증언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친구 뭐 왔으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바베큐 파티 다 해주고 다 치워주고 그때 한 8명, 9명 왔나? 그거를 이제 다 준비를 해준 거죠. 그 잠자리서부터 해서 뭐 음식 뭐 이런 노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들 것까지 이렇게 다 해줘야 되냐. 이제 호출하면은 그 대기 상황이니까 대기도 방에서 TV 보는 걸 싫어하니까 항상 그 조그만 그 1층 주방이 있어요. 거기서 대기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막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거기 주방에서 이렇게 막 쪽잠 자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누워있다가 서로 망봐주면서 뭐 조리병한테는 너네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배웠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까지 막 꺼내면서 이거밖에 못하냐고 뭐 엄청 큰 소리를 치면서 뭐 이렇게 정말로 막 뭐 이렇게 칼도 저도 그것도 탕탕 치면서 한 것도 이제 팔찌 똑바로 안 차고 있고 하면은 너네 뭐 내가 영창 보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도 협박한 적도 있고. 박찬주 대장의 부인 이야기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고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SNS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자리에 나올 때쯤이면 사실 나오면서 기자들을 맞닥뜨릴 테고 말을 좀 준비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한 건지 한 게 이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 같아서 그랬다.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아들 뒤치다거리 하도록 지금 가혹행위를 한 장본인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상처를 줘서 사과한다가 아니라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아직 본인이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준비된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워딩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사과를 받으면서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 전형적인 그런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군 수뇌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을 했는데요. 그 박찬주 이제 전 제2작전 사령관인데 인사 조치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2작전 사령관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전역이 돼서 이제 박찬주 대장 경우에는 이제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정책연수 인사발령을 낸다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연수라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정책연수는 보통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군인 신분만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강구해 낸 거죠. 사실 전역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만 전역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군 인권센터도 그렇고 군 검찰에 대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거든요. 군으로서는 그런 그것을 불식시키고 싶고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민간 검찰로 넘기겠다. 즉 명예를 좀 회복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계속 남겨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갖고 있는 거죠. 네,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관병들의 증언을 보면 정말 공관병들이 그동안 어떤 대접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갑질
의혹, 갑질 혐의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